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2022학년도 11월 2학년 학력평가 독서 지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지문 인문입니다. 철학 지문 두 개가 연계되어 있죠. 정확한 지문 분석, 논리적 이해라고 썼는데 문제부터 보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시간 절약한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정확한 지문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설명 방식인지에 힘입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지문을 장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와 나, 이 글처럼 두 개의 글이 연계되어 있을 때는 어느 지점에서 연계되어 있는지 비교 대조하며 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해설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선생님 나눠준 지문을 보고 요약하고 한 장 하나씩 도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 고스란히 베껴 적는 게 아니라 이 글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며 요약하는 것이 공부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랑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부의 순서는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해설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이는 플라톤의 예술관이 드러난 말로 세계를 크게 두 가지,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로 구분하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플라톤에게 가지적 세계는 지식,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이며 결국 변하지 않은 본질, 실제, 에이도스가 있는 세계다. 우리가 플라톤은 항상 그 이념, 이데아, 관념을 중시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본질, 실제인 에이도스가 있는 세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되죠. 가시적 세계는 이런 머리로 관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성, 우리 눈으로 실제, 지각이 가능한 현실 세계다. 그런데 이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하여 재현한 환영이자 이미지에 불과하다. 가지적 세계가 제일 좋고 그다음 이거를 모방하고 재현한 게 가시적 세계다. 정리하면 플라톤의 예술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 플라톤이 말하는 가지적 세계, 지성, 본질, 실제, 에이도스, 가시적 세계, 그거의 모방, 재현, 환영 이미지인 지각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그 중에서 가시적 세계의 사물을 에이돌론이라고 하면서 다시 두 개로 나눈다. 무엇에 따라? 에이도스 뭐였어요? 본질, 실제. 그렇죠. 이 본질, 실제의 성질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에이콘, 판타스마, 에이콘은 사물을 만드는 주체가 건축가나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에이도스의 성질을 구현한, 정확하게 재현한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다. 반면 판타스마는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은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하여 재현한 나쁜 이미지다. 좋고 나쁘고 평가하고 있구나. 즉 중요한 거 앞에서 얘기하고 다시 정리할 때 하죠. 선생님은 항상 즉 뒤에 집중하면서 밑줄 칩니다. 그러니까 판타스마라고 하는 거는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사본에 불과하다. 그래서 플라톤은 판타스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앞에서 얘기했죠. 가짜, 사이비, 그래서 시뮬라크르라고 부르고 예술이 대표적으로 시뮬라크르에 해당한다. 예술을 완전히 폄하하고 있어. 그중에서도 회화. 플라톤은 특히 회화는 화가가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도록 기만하는 사이비 기술이며 예술가도 화나겠다. 이러한 기술로 그려진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술은 재현의 기술로 인한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예술가에 나와 있는 거죠. 정리하면 플라톤은 그 가시적 세계를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건 판타스마다. 왜? 에이도스의 지식 없이 모방한 거다. 시뮬라크르다. 특히나 예술 회화가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예술관. 반면에 하지만 그렇죠.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안티, 플라톤에 반대하는 비판하는 들레즈는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3번 문단은 전부 다 플라톤 얘기야. 앞에서 얘기한 걸 다른 언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원본의 성질을 재현한 정도에 따라 원본 에이도스, 실제, 원본가, 사본의 사본,
즉 시뮬라크르로 위계적인 질서, 순서가 있다. 1등, 2등, 3등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부여했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플라톤식 사유에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넌 1등이야. 넌 이거 가짜야. 이런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고 비판한다. 누가? 들레즈가. 들레즈 플라톤 비판이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비판했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플라톤은 원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서 진짜 원본, 진짜 유사, 에이콘, 가짜 유사, 판타스마, 즉 시뮬라크르. 그래서 시뮬라크르를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했다. 예술은 쓸모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죠. 정리해보면 플라톤은 위계적 질서로 세상을 파악했다. 원본 1등, 사본 2등, 시뮬라크르 꼴등. 그렇죠. 같이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시뮬라크르를 무가치하고 폐기했다라고 플라톤은 얘기했는데 그걸 비판한 사람이 들레즈죠. 그럼 들레즈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4번 문단에 나옵니다. 들레즈의 예술관. 시뮬라크르가 모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가짜라고 주장한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시뮬라크르야말로 사물 그 자체. 자세히 봅시다. 세 번째 줄 줄쳐가면서 들레즈에 의하면 시뮬라크르는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다. 복사본이 딸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거다. 원본과 사본의 시뮬라크르에 대한 우위를 부정하는 누가 위계적한 게 누가? 플라톤이 그랬죠. 그거 아니야. 우위를 부정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 그 힘은 들레즈는 차이, 반복 차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을 통해 실현되는데 시뮬라크르를 반복해서 생성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바로 시뮬라크르가 실제로서 지닌 의미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시뮬라크르를 긍정하는 들레즈에 의하면 예술이라는 것도 뭐야? 읽어보겠습니다. 예술가가 플라톤식 사유에서 벗어나 가장 일상적인 반복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을 생성해내는 것. 반복에서 서로 다른 차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을 생성해내는 것. 이게 예술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술이 주체의 판단에 의해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되지 않고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레즈는 플라톤은 재현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라는 재현이랑 같은 말이야. 여기서 모방이야.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그 반복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게 예술이다. 들레즈의 예술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원본의 우위나 판단을 부정하고 시뮬라크르를 반복해서 생성할 때 드러나는 차이가 실제 의미 그 자체다. 그래서 시뮬라크르를 긍정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 반복과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서로 반대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간은 예술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뮬라크르에 대해 서로 다르죠. 플라톤, 이거 꼴등, 가짜 유사, 사입이 무가치하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을, 회화가 그렇다. 들레즈는 가치를 누가 결정하냐? 우위 부정하고 중요한 건 반복을 통한 차이다. 그럴 때 실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예술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글을 읽을 때도 시뮬라크르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보드리아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나옵니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가 미디어와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로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한다. 우리 현대사회를 하고 있는 우리 다 알죠? 어디 가나 다 미디어, 광고, 복제, 그렇죠? 복제 이미지들의 세상이야.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 원본과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했던 서구 근대사회에서는 복제 이미지가 단순한 카피본, 복사물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복제한 게 넘쳐나 다 복제야. 그리고 복제가 실제 더 강해 힘이 그 얘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 된다. 뭐가? 복제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 이미지를 실제보다 더 힘이 세다. 초가실제라 부른다. 이 초가실제가 바로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크르다. 오늘날 역사적 사실보다 현실을 믿는 영화 속 이야기, 실제한다고 믿는 상품 광고 속 캐릭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조선의 중전 하면 우리 김혜수의 슈루비 생각나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엔 얘가 나왔는데 어떤 예가 나와 있는지 들기 전에 나의 첫 번째 문단 정리하면 보드리아르의 관점은 일단 초점은 뭘 보고 있다는 거? 현대사회를 미디어와 광고, 복제 이미지의 세계라고 보고 이 현대사회에서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복제 이미지다.
복제 이미지는 실제보다 더 힘이 세다. 초과 실제. 이게 시뮬라크르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한 걸음 더 상세화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시뮬라시옹 현상이라고 부르면서 시뮬라시옹 현상으로 모든 실제가 사라진다. 요즘 바로 감이 안 오는 문장이죠. 잘 봅시다. 그에 의하면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옹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시뮬라크르는 그 자체로서 실제를 대신한다. 우리가 실제보다 시뮬라크르를 더 실제라고 믿고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대사의 모든 영역은 내파하여 사라진다. 내파라는 말 처음 나왔죠. 선생님도 처음 들어봐요. 뒤에 나오겠지? 바로 나옵니다. 이때 내파란 무한히 복사본의 이미지, 여러 가지 변형된 이미지들, 무한히 증식하여 재생산된 시뮬라크르들이 원래 실제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려서 실제와 시뮬라크르, 복제 이미지, 시뮬라크르 사이의 경계가 붕괴되는 게 내파다.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쉬워요, 여러분.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옹 현상의 예로 미키마우스를 들고 있습니다. 쥐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 원래는 미키라는 이름의 마우스였죠. 그런데 미키마우스가 계속 광고에 의해서 재생산되면서 우리 머릿속엔 딱 미키마우스는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서 반복되면서 쥐를 지시하던 기능과 가치가 사라졌고 사실상 쥐랑 별개의 존재, 그러니까 실제 쥐랑 원래 미키 마우스도 쥐였는데 이 경계가 붕괴되었고 미키 마우스는 모델이었던 실제 쥐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초과 실제가 된 거죠. 현대 이미지가 다 그렇지. 시뮬라크르의 산출 과정을 보면 시뮬레이션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집중하는 건 현대사회다. 현대사회는 시뮬라크르가 무한 증식 재생산되는 사회다. 그리고 실제보다 더 시뮬라크르를 믿게 된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실제와 시뮬라크르의 경계가 무너진다. 미키마우스를 봐라. 미키마우스 원래는 이미지였는데 더 쥐를 대신해서 미키마우스가 딱 떠오르지 않느냐.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보드리아르의 예술관, 앞에서도 예술을 어떻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중합시다. 이러한 시뮬라시옹 현상은 오늘날 우리 문화현상이 되었고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보드리아르는 오늘날 예술작품이 시뮬라시옹 현상에 의해서 도초에서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술이 사라진단 말이야? 무슨 말이지?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 일상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미적인 것은 비미적인 것과의 변별성을 잃고 내파되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복사본, 카피본 해갖고 앤디 워홀의 작품을 보여주면 될 텐데 일단 지문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야? 이것도 예술 작품이야. 팝아트라고 해.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 사물이 예술과 가까워지고 미적인 게 비미적인 것 어떤 게 정말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그 아우라 그게 있는지 그게 점점 사라지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예술가가 전시장에 깃발, 청소기, 식탁, 변기 이런 거 유명한 변기 있죠. 쌤이라고 하는 일상적 사물을 두고 예술을 논하는데 모든 것이 미학적이 될 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고 예술은 다 예술과 비일상의 경계가 내파되어 그렇죠. 예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청산한다. 즉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사라져서 상태가 된다.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현상을 미학을 넘어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바탕으로 예술은 복사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드리아르의 관점 정리해보면 시뮬라시옹 현상에 의해서 예술의 미적 가치가 사라지거나 보잘것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붕괴되면서 이런 걸 초미학이라고 하는 거죠. 예술은 사라지거나 보잘것없이 되었다. 예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보드리아르의 예술가는 플라톤과 들레즈의 상반된 관점을 바탕으로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시뮬라크르란 말이 시뮬라시옹 현상으로 인해서 예술이
그 초가 실제보다 더 복제 이미지가 사용으로 더 우위를 가지고 우월한 것이 돼서 경계가 사라져서 너무 많아서 예술이 사라졌다라고 보드리아르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을 했다. 이해가 됩니까?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 들레즈, 보드리아르 세 분의 철학자 모두 시뮬라크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갖고 다른가? 멈춰놓고 찬찬히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공부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16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크게 두 개를 비교하는 글입니다. 가, 플라톤, 들레즈. 나, 뭐였어요? 장 보드리아르, 공통 시뮬라크르. 그렇죠? 답은 3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당 철학자의 시뮬라크르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더 이상 어떻게 나머지 어느 부분에 틀렸는지 꼼꼼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휙 보여주고 넘어간 거 다시 보면 플라톤은 그래서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예술관. 그 예술이 무가치하다. 제일 좋은 거 가지적 세계 에이도스 실제 본질이다. 가시적 세계는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나뉘는데 특히나 판타스마는 모방의 모방, 가짜 유사, 사이비, 특히 회화, 예술, 무가치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들레즈는 뭐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이다.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죠. 시뮬라크르를 반복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예술이다. 실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에 와서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복제 이미지가 증식 재생산되는 걸 봤을 때 이런 걸 시뮬라시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실제보다 우월한 시뮬라크르가 나오면서 실제와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어떤 것도 다 예술 미적인 거와 비미적인 거의 변별성이 사라지면서 미학을 넘어섰다. 초미학. 그래서 어떤 명언을 남깁니까? 예술은 너무 많아서 극도로 보잘것없거나 사라졌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줄까 봐 선생님 맨 처음 읽고 정리한 거. 시뮬라크르를 플라톤, 들레즈, 장 보드리아르가 어떻게 다르게 봤나 똑같은 말을 다르게 써봤습니다. 17번.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개념 정리하지.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에이도스라고 하고 에이돌로는 가시적 세계의 사물이었죠. 18번. 조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보기를 잘 이해해야지 그 다음 딸려있는 문제가 세 문제나 돼. 자료 1 봅시다. 음료 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은 A는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 원본은 실제 상품이겠다. 근데 그걸 베꼈어? 그리고 초안을 그린 다음에 이를 변형했어? 그래서 첫 캐릭터 모방. 음료 회사는 첫 캐릭터에서 상품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평했고 이걸 다시 의인화해서 최종 캐릭터를 다시 그렸더니 그 최종 캐릭터 사람처럼 그 음료가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가 좋다 그래갖고 광고를 반복해서 방영했어요. 현대사회에서. 그랬더니 그 캐릭터가 음료 캐릭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고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다. 조가 실제 생각납니까? 원본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위를 갖고 있는 그걸 도식화할 수 있겠죠. 자료 2번은 가구 장인 B가 가구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본떠서 직접 그린 의자 1. 직접 그렸어. 예술성을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했답니다. 그런데 화가씨가 화가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 의자 2를 그리고 다시 또 변형해서 의자 3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B가 내가 의자 1의 모델인 자기가 만든 의자를 본떠서 의자 1을 만들었잖아. 근데 실제 의자를 의자 0, 이거 진짜 사물이지. 의자 0으로 전시했고 평론가들은 와 진정한 원본이다라고 극찬했답니다. 그래서 각국 미술관에서 일상 사물들을 그대로 전시하는 이러한 예술을 논하는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라고 하는 보기문이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걸 지문에 있는 걸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정리해봤습니다. A는 원본, 사본, 시뮬라크르라고 선생님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음료, 실제 상품을 베껴서 초안으로
그렇죠. 초안을 그리고 그걸 살짝 변형해서 첫 캐릭터를 중요한 거 베낀 거 모방 변형한 거 첫 캐릭터 그다음에 그걸 의인화시켜서 최종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광고 등에 힘입어 실제보다 더 사랑받게 되었다. 초과 실제 그렇죠. 그다음에 B 지문에서는 자신이 만든 의자 실제 의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B가 본떠서 직접 그렸습니다. 의자 1 그랬더니 C라는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의자 1을 보고 창작해서 의자 2를 만들었고 다시 변형해서 의자 3을 만들었습니다. 의자 2, 의자 3 이렇게 유명해지자 B가 다시 자기 의자 1은 그린 건데 자기가 만든 의자를 실제 갖다 놨답니다. 실제 의자. 전시했더니 평론가들의 극찬이 일어났다. 대충 문제 알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 18번 문제.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들레즈와 달리 플라톤은 A가 그린 첫 캐릭터를 모방을 거듭한 가짜. 아까 선생님이 그림 보여줬나? 어디? 요거지. 아유, 다시 봐야 되겠네. 그렇죠. 베끼고 변형했어. 베끼고 변형했어. 그러니까 모방을 거듭한 가짜.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초안. 들레즈 첫 캐릭터, 초안, 첫 캐릭터, 최종 캐릭터 전부 다 변형과 그렇죠. 반복과 차이를 실제로 쓰시는 의미 들레즈의 시뮬라크르였죠. 디귿. 들레즈와 달리 보드리아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최종 캐릭터가 실제를 대신한다. 그렇죠. 초과 실제. 4번. 보드리아르가 말한 플라톤은 의자 0이 실제보다 우월해졌다고 여길 것이다. 의자 0? 의자 0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제. 답은 4번인데 의자 0은 에이콘. 그러니까 플라톤으로 얘기하면은 에이콘 가시적 세계의 사물 중에서 에이도스의 지식을 가지고 정확히 재현한 예를 들면 건축가나 장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긴 하지만 가시적 세계를 모방한 거기 때문에 실제보다 못한 거죠. 이거는 가시적 세계의 사물이니까 실제 플라톤은 관념, 그렇죠? 지성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이도스. 실제보다 우월해졌다? 아니죠. 답은 리을입니다.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의자 3이 의자 3이 의자 1의 우위를 부정하는 힘이 있다. 당연하죠. 들레즈는 차이가 중요하다. 우위 같은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번의 답 4번. 좋은 문제입니다. 19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입니다. 플라톤은 자료 2의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자료 1의 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 자료 1의 초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아까 재현하고 모방하고 했다 그랬죠. 자료 2의 B가 만든 의자는 뭐야? 좋은 이미지. 만든 건 뭐지? 그 에이콘 그렇죠. 건축가나 장인 이건 나름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플라톤은 자료 1에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에 C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플라톤 엄격하게 전부 다 가짜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들레즈는 자료 1의 첫 캐릭터에서 음료 회사가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의자 0에 대한 평론가들이 한 극찬에는 모두 들레즈는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대상의 가치를 재단하고 있군. 그렇죠. 혹평하고 비평하고 최고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치를 평가하는 폭력적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차이가 중요하다. 반복과 차이가 중요하다. 각각 다 실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들레즈였습니다. 맞습니다. 4번.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는 초과 실제가 맞죠. 자료 2의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는 순간의 초미약 상태, 초미약 상태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습니까?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거. 내파? 실제와 시뮬라르크의 경계가 무너진 거. 그러니까 예술성을 인정받는 순간에 아니죠. 초미약 상태라고 할 수 없죠. 초미약 상태는 둘 다 아닌 거. 예술이 사라진 상태를 초미약 상태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5번 맞습니다. 20번. 가와 나에 담긴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누구 말이에요? 들레즈. 나.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보드리아르의 말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가에서는 하나하나 볼 게 없구나. 다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꼼꼼하게
보세요. 답은 5번입니다.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반복에 의해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난 예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 그렇죠. 긍정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나에는 증식을 통해 무한 증식, 재생산, 그 어떤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된 예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 예술이 사라졌다. 초미약 상태가 됐다. 보잘것없다.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20번의 답 5번. 알맞은 것입니다. 21번 사람들은 내가 흔히 관념적이라고 말한다, 평가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이건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보여주고 질문할까 하다가 일단 지분에 집중하느냐고 다 읽고 나서 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쵸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아를레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인데 플라톤은 무갈치하다. 왜? 모방의 모방, 에이도스의 본질과 멀어진 그렇죠. 회화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장인이 만든 도자기와 의자는 플라톤에 의하면 이것도 에이도스 그렇지만 이거는 그나마 2등. 에이도스의 정신을 구현한 에이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레즈와 보드리아르 얘기를 하면서 마릴린 먼로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무한 증식, 재생산해서 붙여놓고 팝아트,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앤디 워홀의 그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것도 예술이야? 이것도 예술이야 요즘엔. 이거 캠벨 스프 아니야. 그쵸?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 유명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흔하게 먹는 참치캔 같은 거 이거 예술이라고 다양하게 변주해서 그러니까 보드리아르가 보기에는 너무 흔해갖고 예술은 무가치한 게 될 거야. 들레즈가 보기에는 조금씩의 차이 반복과 차이가 예술이야. 시뮬라크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심지어 그렇죠. 전시장에 변기를 올려놓고 이거는 예술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선언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일상과 예술이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경계가 무너져서 내파되어서 예술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위로가 되는 사진 한 장입니다. 위로가 될까요? 우리 집 고양이 둘이 선생님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선생님 두 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애쓰라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인문지문 20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27분이야.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